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동산에 어떤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오늘은 그에 대한 이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부동산 대출 규제에 어떤 영향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현재 보통 4분기 정도에는 매해년마다 이제 대출 총량의 그런 규제로 인해서 대출을 축소하는 분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이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의 규제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출 규제가 더욱더 심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을 막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피해가 될 수 있느냐, 부동산의 매수 수요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대출 규제를 했지만 실수요자들 뭐 예를 들어서 전세를 들어가시거나 또는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의 그런 상황들이 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같이 함께 나타나면서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막히면서 이제 4분기 지금 현재 뭐 월세로 내몰림 현상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든가 뭐 어느 정도의 그런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상품에 굉장히 새벽까지 줄 서는 이런 기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1금융보다 2금융권의 뭐 금리가 더욱더 이제 역전 나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뭐 그렇게 조였는데 이제 가계대출은 줄어들었느냐, 총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이라고 하죠. 풍선 효과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굳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도 미리 받아놔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가계대출을 오히려 더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이제 조금 그래도 대출 어떻게 보면은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를 시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이제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전세자금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들을 완화시키겠다라는 정상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하지만 이것도 조건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대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차주별 대출 심사의 그런 요건들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만 허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가 완화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존에는 잔금일 이후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 대출을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잔금을 치렀으면은 이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시켜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지침을 세운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약갱신할 경우에도 총 보증금액의 보통 80%, 뭐 70%, 80% 정도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이제 전세 갱신을 하게 됐었을 때 증액분에 대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의 양은 더 줄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소득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DSR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전세자금 대출에도 적용을 시킬 수도 있는 지금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을 때는 내가 소득에 따라서 대출의 규모는 더욱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풀어주는 감은 있으나 이제 차주별의 대출 제한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기조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여파, 어떤 영향들이 나타날 것인가를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요 억제 정책이 같이 함께 펼쳐지게 되면은 이제 선순환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역기능,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서민 고통의 증가,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고통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전세자금대출, 뭐 신용대출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민고통이 증가될 수 있는 요소 충분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대출 총량을 규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금리적인 부분, 사실상 이제 대출을 받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금리는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에는 지대한 영향들을 끼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가격들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향의 부담들, 서민고통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주거비가 상향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으니까 매달마다 낼 수 있는 그런 필요 경비가 증가하게 되고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요소들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가격의 상승은 주변 전세가의 상승과 매매 가격의 상승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거의 그런 비용 사용에 있어서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부동산 관련 사업자 대출들도 규제를 같이 함께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공급은 더욱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공급이 축소되기 때문에 수요는 오히려 더욱더 높은 가격을 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 것인가? 현금 유동성의 지금 억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으로 비껴나갈 수 있는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금 보유라든가 유동성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물건들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그런 유동성이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현명하게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대출적인 규제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시고 생각하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로서의 접근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